절대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만기를 앞두고 쏟아지는 반대 매매 물량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하락이 미국의 영향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영향이다라고 해석해 주신 분은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잡아주신 이유는요?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 흐름들을 보면 이번 만기일 이후에 작년도 배당락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 배당락 이후니까 12월 말 이때부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카오 12월 달 11만 3천 원대. 그죠? 이 정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물타신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LNF.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내용입니다. 12월 말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들, LNF, 이것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으로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네이버나 셀트론, 그다음에 위메이드, 크래프트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작년도 말부터 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좀 수익이 나서 더 추가했다라기보다는 좀 물타신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타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12월 그 배당락 이후에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금액적으로 산 대표적인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저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요거는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파생 쪽에서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12월. 그죠? 이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 선물 옵션 만기일하고 옵션 만기일 때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IPO를 앞두고 기관 투자가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버리고 새로운 주식을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ETF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만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급락이나 이유 없는 급등 또는 공포를 키우기 위한 어떤 레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고점에 개인 투자가분들 많이 물리게 하는 이런 작전들을 그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만기를 앞두고 쏟아지는 반대 매매 물량들이라고 정리를 해드린 거는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에 하늘에 있는 주식들 좀 따라가서 그 물량들이 지금 로스컷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형성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 한 번만 건들면 공포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죠. 가뜩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만 조금만 실으면 감정적인 매매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포지션들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파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LG화학 62만 원 기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언택트 관련돼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 이런 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적이다. 많이 빠졌지만 근데 이게 공포의 최고주를 낼 수 있는 이번 주 하나의 어떤 더 마디가 형성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이런 공포가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흐름이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앵커분들뿐만 아니라 주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런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을 저는 이번 주 초에 만든 흐름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적극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제일 억울하게 빠진 주식들이 있을 거고 제일 실적이 좋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대 매매나 어떤 로스컷 물량들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잽싸게 받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저는 이번 주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포가 최고조로 가는 구간, 소매가 발생됐을 때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공포가 가장 최고조에 와 있는 게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해요. 네. 전체적으로 또 중국 소비 쪽이 분위기가 안 좋고 전문가님이 기다리셨던 그 공포가 최고조가 되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과연 지금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낙폭이 깊어가지고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뭐 관심 없어요. 목표치 하향했다고 하는데 LG생활건강 제가 113만 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나오는 이 로스컷 물량은 이 반대 매매 물량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 하향이나 화장품 관련돼서 굉장히 어두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냥 분할매수 하면 돼요. 그걸로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LG생활건강은 113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가를 이야기해드렸던 게 17만 원 이야기해드렸었죠. 18만 원하고 이제 17만 원. 저 그냥 당연히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전략 세우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이 전략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빠지는 거 하고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주식들이 빠진 거와 좀 다른 관점인 거죠.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위드 코로나 유호 때문에 잘못된 바람에 폭락이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번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 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물 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물 타거나 물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뺀다는 얘기는 손바뀌면 좀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드 때 밸류는 기본적으로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본질적인 것만 안 건들면 됩니다. 이미 오프라인 사업 비중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 브랜드 쪽에 대한 결정을 지금 진행을 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LG화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62만 원 투매 구간에 이제 매수 의견 좀 들은 다음에 한 72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의 흐름을 좀 보면은 LG화학은 기준가가 왔지만 삼성 SDI는 기준가가 안 왔잖아요. 아직 뭐 61만 원대에서 2만 원대 방어는 나오지만 요건 제가 투매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이 좀 적다. 그러면은 내가 LG화학을 놓쳤다. 그럼 이제 삼성 SDI를 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51만 원대나 이제 53만 원대 요 정도 왔었을 때 악재가 쏟아지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악재가 커지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어야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히스토리도 알아야 될 거고 주력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야지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이 지금 기다리자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제가 13만 9천 원에서는 제한된 반등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요거 무너뜨리게 되게 되면은 11만 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기다렸다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자리가 좀 점점 오고 있잖아요. 저 자리가 왔었을 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저 때 뭐하러 뉴스 봐요? 그냥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들 할 일 하나 하면 되는 거지. 비중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언택트. 저는 언택트도 지금은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41만 원대, 40만 원대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 거품이 최소한 34에서 36만 원 선정까지 제가 빠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고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서는 안타 관점인데 기대 수익률이 크려면 29만 7천 원, 30만 원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때 또 악재에 나오면 뭐 레포트가 또 나올 수도 있게 그때 사는 거예요. 레포트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면 되는 거죠. 그죠? 네이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인이 손익으로 언제 돌아섰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뭐하러 다른 거가 신경 씁니까? 어떻게 매수를 할 거냐 이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면 카카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15만 원짜리 여기에서 12만 1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의견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3만 원대에서 챙기자. 그래서 한 10만 5천 원까지는 거품이 빠져야 된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이제 지난주 이 급락이 나온 구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거래량이 좀 붙잖아요. 이 거래량이 붙는 게 차익 실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손절매 물량이겠습니까? 손절매 물량이겠죠. 그죠? 14만 원이나 또는 뭐 ETF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이 최고조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사타파라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카카오 관련된 뉴스가 도배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매수 의견을 좀 드릴 때 저를 공격하는 안티분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NC속도 58만 붕괴되었었을 때 저런 주식 추천하냐고 하면서 저를 되게 욕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투매니까 분할매수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를 공격하는 안티분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 정도로 투자 분위기가 얼어붙어야 됩니다.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냐면, 눈앞의 공포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내동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었을 때 프로들은 이런 거 주워 담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당하시면 안 되니까 이번 주 초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그 다음에 뭐 NC 소프트, 대표적인 게임주만 보세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완전히 차트 망가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포의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 주초에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동조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주초 싸움이라고 봅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하방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수렴 구간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현금이나 비중 컨트롤 하셨던 분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초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